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잘 드고 오셨습니까? 네. 한 8분밖에 안 돼갖고, 뜨거운 거 후국 불면서 막 땡기고 와야 돼요. 자, 1부가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요. 네. 2부 시간에도 종목 진단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지금부터 빠르게 저희가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종목들이 그동안 조금 쌓여 있는데요. 맞아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가 약속한 대로 우리 나라라 주님께서 주님. 올려주셨던 두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봐드립니다. 네. 바로 아진 에스텍. 이거 보니까 키워드가 로봇도 있고, 네. 또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9,908원에 사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18%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이긴 하지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한 3번 정도 아이고.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내려온 가격이 9,908원입니다. 이거 많이 자주 매수하셨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건 굳이 아지네스텍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차트 거의 다 네. 저래요. 다 급락을 하는 그런 네. 분위기여서 또 피해를 좀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 다음 주 시장도 혼조가 예상된다는데요. 던져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기다릴까요? 이렇게 아진 에스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고민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게 이거 말입니다. 팔아야 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나?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 종목이 다른 만큼 전략도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이 들면서 예. 거의 뭐 바닥에 있는 아진 에스텍 알아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잠시만요. 예, 아지넥스텍 9,908원에 18% 비중 갖고 계시고, 또 3번이나 물을 타셔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언제 이제 시점을 3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올해 들어와서 3번 정도 이제 하방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9,908원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진 에스텍, 코스닥에 상장된 이제 반도체, 로봇 관련, 로봇 제어, 로봇 센서, 그런 독자적인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걸 갖다 제조, 판매하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상당히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하게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물론 이제 올해 1분기 들어와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월봉상 차트 봐도요. 월봉상 차트 보여드리면은 2020년 3월 코로나 이제 발발해가지고 이제 국내 증시나 미 증시나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지넥스텍의 월봉 차트를 보면 상당하게 그림이 정배열로 해가지고 이제 이쁘게 올라갑니다. 2021년 7월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잠시 좀 눌렸다가요. 재차 반등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까지 고점을 찍고 이제 12월부터 하락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국내 뭐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 차트 보면 2020년 3월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21년 뭐 6월, 7월, 뭐 8월 그 정도까지가 거의 고점이었는데 이 기업은 매출도 좋고요. 특히 재무 구조를 보면 아주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다. 특히 재무 비율에 있어갖고 유동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부채가 상당히 낮은, 거의 부채가 없습니다. 유보율도 좋고요. 뭐 성장성도 계속 활동성도 올라왔었는데, 물론 이제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들어와서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주, 국내 대장급 큰형 작은형인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와서 대내적인 악재,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계속 하방으로 인해서 압력에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52주 연속 지금 신저가를 좀 갈아치우는, 그래서 오늘 56,200원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3, 4분기 하반기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대내적인 악재 계속 지속되니까 IT 이제 반도체 부분의 수요가 지금 격감하고요. 또 이제 공급망 차질, 메모리 수급 부분이 지금 개선되는 게 문제다 보니까 하반기도 지금
썩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오늘 뉴스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만 증시도 상당히 하락을 했거든요. 대만의 그 대표적인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인류 기업 TSMC 기업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반기가 전망이 이제 안개종국이고 뚜렷하게 좀 개선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악재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또 부진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취약하고 또 미증시 따라가는 민감성 연동성에 의해서 또 반도체주가 더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진엑스텍은 뭐 기술력도 좀 상당히 우수하고 뛰어나고요. 재무 비율도 아주 탄탄하고 또 매출도 올해 들어서 2월까지 최고점을 또 찍었는데 또 곧바로 2월 18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발해가지고 원자재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원자재 수급 이제 대란이 나고 또 이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반도체주들이 전 세계 반도체들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이제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 보니까 뭐 기술력이나 매출 다 좋았는데 뭐 대내적인 악재 수급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아진엑스텍이라고 어떻게 좀 뭐 혼자 단독적으로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형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번이나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지금 9,908원까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큰 차이로 지금 폭이 크면서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상태로 지금 차이는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8,990원이네요. 9,908원에 지금 단가를 맞추고 계시는데 거의 이제 9,000원 선에 지금 와 있다 보고요. 다음 주가 또 이거 마찬가지다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000원 선이 진짜 한 번 더 무너진다. 지금 거의 9,000원 선인데 8,000원 선이 무너진다고 봤을 때는 그때는 좀 미련 없이 안타깝지만 이 3분기, 4분기가 전망이 지금 뭐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호재가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 전망이 지금 반도체 쪽은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악재가 지금 해소가 안 돼 있다 보니까 8,000원 선에서 미련 없이 좀 정리를 하셨다가 하방으로 더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재매수라든지 아니면 또 다음 주에 뭐 좀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하는 단발 매수가 온다든지 본절가라도 온다면은 정리를 하셨다가 다음 추후에 시기와 상황을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좀 죄송스럽고 안타까운데 지금 어떠한 현실은 이슈원 여건 반도체 이런 업황 상황은 좀 냉철하게 받아들이시고 현실감 있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사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진에스텍 업황 자체가 확실히 좀 부진하다. 네. 이런 부분이 종목으로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혹시 너무 업황이 안 좋을까, 이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고민을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좀 독하게 좀 마음을 먹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라라 주님께서 올려주신 아진에스텍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지금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 보죠.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수고하십니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아모레지, 아모레지요. 네.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48,000원에 17%. 48,000원에 17%요. 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37,250원입니다. 48,000원 그 정도라면 이렇게 지금 최근에 시장 하락에 따른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몇 달 안 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 매수 언제 하셨어요? 예, 뭐 얼마 안 됐죠. 그쵸. 사실 예. 수익을 한번 원래 50%를 갖고 있다가 네.
수익을 실현을 했어요. 5만 후반대에서. 아, 그렇군요. 한 30% 그래서 17% 남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남은 게 그렇게 속을 새기네요. 아이고, 사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잘한 판단이셨는데, 왜냐면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다가 아래 구간에서 잘 잡아서 수익 내셨거든요. 자, 그런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화장품 전반적으로 지금 걱정이 참 많거든요. 중국 봉쇄도 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아모레주의 한번 살펴드릴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뭐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선조를 해버려야 되나, 아니면 좀 50%로 다시 비중을 확 높여서 추가 매수를. 저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망설여지네. 알겠습니다. 망설임 판단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떤 전문가께 진단받아 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아모레주의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정부의 탈중국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고 해서 중국 소비주들 상당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품주들의 주가는 워낙에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아모레주의 수익 일단 일부 보셨고 남아있는 비중이 참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아모레주의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이 중국의 계속해서 봉쇄 정치가 이어지는 부분들, 지금 이 10월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이 걸려 있는 그런 이제 시기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연임을 해야 되고, 이 연임에 가장 주요하게 이 말하는 정책은 역시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뭐 코로나 조금 나왔다라고 하면은 봉쇄를 다 해버리니까 이제 뭐 기업들이 정말 뭐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화장품 기업들은 계속해서 크게 좀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LG 생활건강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아모레 그룹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1분기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적이 조금은 좋지 않아졌었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리오프닝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또 이 중국에서 봉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가 않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자회사 이니스프리가 굉장히 조금 이 실적이 큰 폭으로 적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면세점 매출도 아직까지는 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아모레 그룹이 조금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이런 실적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온라인 면세 쪽으로 계속해서 조금 이 사업 분야로 조금 이제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모레 그룹주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했습니다. 온라인 채널 그렇고요. 면세 채널도 그렇고 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임금 협상, 그다음에 뭐 위로금 지급 같은 이제 이러한 이 기타 이제 비용들도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구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은 2분기에 지지부진하게 나온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이 화장품주들은 역시나 이 중국의 봉쇄에 대해서 좀 영향을 크게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구간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화장품 사업은 경쟁이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화장품 기업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그러한 구간에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조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계속해서 경쟁이 조금 강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조금 추매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게 보셔야 될 구간이에요. 분명하게 이제 이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실적이 조금은 이제 회복이 될 거지만 경쟁력이 계속해서 조금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빠른 급등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놓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아모레
G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현재 이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 정부에서는 미국 쪽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이 요구하는 것들, 그다음에 미국과 조금 이제 사이가 좋아질 만한 그러한 이 가입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뭐 조금 이 언짢아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중국 내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좋지 않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화장품 사업들은 전체적인 이 대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이제 이 사업 분야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지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일단은 좀 지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현재 구간 예전에 화장품 사업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 나올 때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죠. 그 구간까지 지금 현재 뭐 조정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보여주는지 먼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매수가 근처 구간까지는 오지 않을까. 먼저 이제 1차 반등가는 4만 한 3천 원 정도 근처로 이제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는 4만 6천 원 정도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 먼저 보여주는지 그 다음에 뭐 보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 반등가 4만 3천 원 뚫어주는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4만 6천 원 뚫어주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추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 화장품 사업, 화장품 시장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구간이 나와줄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화장품 이 사업들,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이 미션, 임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은 줄여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늘려나가야 되는 게 임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 화장품 기업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주목을 해주는지 그러면서 수급이 어떻게 더 강하게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추가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현재 구간 지지하면서 고개 돌려주는지 1차 반등가 4만 3천 원 구간까지 가주는지 보면서 시장에 조금 이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에 관심을 좀 가질 때까지 좀 추매 구간은 좀 밀어놓자라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주의 상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일단 조금 보류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 4만 3천 원, 그리고 분위기 좀 더 좋아지면 4만 6천 원 이렇게 목표 주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이렇게 해서 아모레주의 살펴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오프닝 리포트 네. 하는데 이 아모레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모레 퍼시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목표 주가가 많이 하향 조정된 게 전 많이 봤거든요. 아, 화장품주들 네. 전망 자체가 다들 이렇게 우울해요. 이게 중국한테 잘 팔릴 땐 좋은데 중국이 네. 문이 닫히니까 이게 참 이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아모레지 힘내시고요. 네. 자, 이번에 유튜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버릭님께서 오. 예, 우리 윤겸 전문가를 우선 선택을 해주셨고 종목은 한화 네.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이게 닉네임과 그 네. 종목이 아주 잘 조화롭게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리호나 네. 또는 이게 이런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고 네. 사신 줄 알았더니 탑건을 보고 담으셨답니다. 이런 이유도 있군요. 황당하군요. 이래서 문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웃기려고 했다면 조금 웃겼어요. 네. 자, 5만 300원 비중 5%를 담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지금 5만 400원입니다. 오늘 3.5% 올라오면서 5만 지금 300원이 되게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이 되는 건가? 차트만 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세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차트 보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자, 추세가 괜찮아 보여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러는데요. 자, 우선 윤겸 전문가께 좀 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설마 탑건은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진단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 에어로페이스 같은 종목 선택은 뭐 탁월한 선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만 300원 아마 오늘 진입하신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도 5%면 크게 이제 부담되지 않는 그런 이제 비중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어차피 뭐 국내 방산 업체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하나 에어로페이스.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뭐 2조 5천억 원, 2조 5천억 원 정도 시총 달리고 있고 코스피 한 116위 정도 달리고 있는 방산 업체의 선두주자면서 앞으로 이제 항공 국내 군수 부분을 갖다 또 시장을 선점해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유망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잘 선택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최근에 또 국내 정부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그 6대 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항공 우주 및 방산, 그다음에 뭐 AI, 또 이제 친환경, 또 뭐 태양광, 또 뭐 수소 전기차, 뭐 스마트팜 이런 그 6대 정책에 포함되는 또 좋은 종목 섹터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또 이런 앞으로 이제 크게 펼쳐지는 미래 산업, 먹거리 산업에 정부가 육성 지원 및 뭐 각종 세제 지원, 또 인력 지원, R&D 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맞물려서 아무리 지금 힘든 장이고 악재장이라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뭐 물론 요 며칠 사이에 6월 10일부터 좀 하방으로 내려왔으나 24일부터 재차 반등하는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또 살아가는 종목 전망이 있고 미래 산업하고 관련된 정부 정책주들은 또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뭐 지금 뭐 윤 대통령께서 또 유럽 방문을 하고 오늘 돌아오셨는데 이제 또 유럽 가서 방산 부분이라든지 원전 부분 또 이제 세일즈의 또 성과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매출액 부분을 또 점검을 해보니까, 또 2019년부터 뭐 완만하게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년, 1분기, 전년 동기 비해서 또 13% 정도 또 늘어났고요. 또 매출액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 뭐, 또 재무 비율도 뭐 아주,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부채가 이제 유동 비율보다는 조금 높긴 하나 유보율도 괜찮고요. 뭐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부분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거 종목별 투자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개인하고 외인들이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팔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기관들이 많이 좀 매집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기관이 주도적으로 매집을 해줘가지고 24일부터 6일간 연속으로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53,300원에 지금 진입하셨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 상황이 어렵긴 하나 이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제 항공우주 전망이 밝은 종목들은 그래도 며칠 더 지켜보시면서 굳이 제가 뭐 손절가를 꼭 제시하지 않아도 이런 시장에서도 버텨주고 또 하방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섹터 종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적정하고요. 진입가도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들고 홀딩 하시면서 시장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가도 이 종목은 그렇게 막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주라든지 그렇게 그런 종목하고 달리 좀 견고하게 하방 압력을 좀 지켜주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 주는 뭐 여유 있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무리 이런 어려운 악재장이 펼쳐져도 시간이 흘러가고 이런 종목들은 꼭 살아납니다. 미래 산업 정책, 미래 먹거리 종목들, 또 정부 육성 지원하는 종목들은 충분히 시장이 재편되고 어떠한 이제 시장이 재차 반등하는 페이지 왔을 때는 살아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주는 한 일주일간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무방하리라고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또 전문가님께서 좋게 말해주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를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한 6만 원 보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6만 원까지 뭐 가는 데는 조금 지금 변해지는 악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 6만 원이면 뭐 보시면 이제 전 고점인 가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차적으로 한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지금 장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장은 아니다 보니까 1차 목표를 한 5만 5천 원까지 보시고 2차 목표는 한 6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서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절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차가 5만 5천 원, 2차 6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적당한 비중, 괜찮은 종목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 내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요새는 이렇게 좀 트렌드 타는 종목들로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것 같아요. 우주항공 요즘 핫하게 뜨겁게 달아올랐었고 누리호 때도 있었고요. 네, 좀 많이 가라앉긴 했지만 네. 그리고 방산주의 인기도 대단하고 올해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종목군도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일지라도 항상 마냥 좋게만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가 종목 진단 해보시면서 판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또 유튜브에서 잡아봤습니다. 샤이니즈 백님께서 오늘 영어 공부하고 오셨다는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종목 진단도 봐드릴게요. 네. 자, 이 종목은요, T플렉스입니다. 이 히토류 관련해서 오늘, 4,300원. 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움직였죠? 맞아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뭐. 그런데 좀 반짝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더라고요. 지수에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 네. 자, T플렉스 일단 매수가가 4,300원이고요. 20%입니다. 물렸는데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오늘 반짝 올라갔을 때 들어가셨다가 내려와서 손실로 이제 나오신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가격이 거의 그 가격대입니다. 그렇죠. 네. 나토 때문에 진핑 씨가 삐졌을까 봐요. 시진핑. 네, 주석. 시진핑 씨 삐지면 히토리 갖고 뭐라고 해서요. 그렇죠. 네.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관계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뭐 싸우기만 하면은 무조건 히토리로. 히토리 얘기 나오잖아요. 예. 네. 자, 히토리의 무기화 자주 나오는 이슈긴 한데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 잠깐 올랐다 잠깐 빠지는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쵸. 자, 이거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좀 봐드리겠습니다. 김혁일 전문가 꼽아주셨거든요.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김혁일 전문가님, T플렉스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참 이제 오랜만에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죠.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 무기로 삼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히토류에 대한 무기화는 사실 이제 중국이 대략 한 예전에 이 미중 무역이 계속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서 19년, 20년 이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시장에서 관련된 이제 이슈로 해서 굉장히 조금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뭐 종목군들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히토류 생산량의 한 95%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 히토류 관련 기업들을 다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대미를 상대로 한 이 무기화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왜 히토류가 이렇게 화두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히토류가 정말 여러 가지 산업군들의 필수적인 이 요소,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들어가는 데가 뭐 여기저기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쪽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쪽에도 들어가고요.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사업군에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에 대한 어떤 테마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모든 흐름이 다 비슷하겠지만,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던 건 유니온,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이제 T플렉스가 이제 같이 이제 조금 반응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히토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완전히 수급을 기반으로 하셔서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토류로 엮이지 않았으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기업이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히토류에 대한 유통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사실 굉장히 조금 좋은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에요. 이제 뭐 계속해서 이 T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인리스 본강이라고 하는 이제 이 LNG 선에도 납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켈 합금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해서 새롭게 또 뭐 석유 화학 분야에도 새롭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조금 이 산업력 손해 부분에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조금 많이 창출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인데, 이 스테인리스 본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스테인리스 본강 시장에서는 뭐 최고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이제 이 본강 쪽에 대해서 뭐 기계, 선박, 플랜트, 반도체 등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산업군에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티플렉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인리스 환봉이라는 게 원자력 발전의 이제 핵심 설비죠. 밸브 장치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조금 이제 많이 있죠. 그러면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상승 중이에요. 이제 뭐 작년에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올해, 그 다음에 뭐 내후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올라와 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티플렉스가 아직까지는 이 히토류에 의해서, 히토류라는 어떤 테마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주가를 조금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게 되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오늘 이제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조금 순식간에 좀 빠졌죠. 티플렉스도 이제 이러한 흐름인데, 왜 이제 오늘 이렇게 크게 올라와 주지 못했냐? 티플렉스가 보게 되면 이 수급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게 되면 시장을 오늘 이겨낼 만큼의 상당히 조금 이 수급이 강한 모습이 보여줬었죠. 유니온,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이제 2등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티플렉스가 히토류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수급이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러한 이제 수급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략 3등주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 추가적인 조정은 예상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보시게 되면 대략 3,000원 중후반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현재 5일선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 구간을 조금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티플렉스는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다각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해서 길게 보고 접근을 하지 않았다,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게 이제 먼저 반응이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대장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먼저 이제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니온을 봤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는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의 소폭의 반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티플렉스도 같이 흐름이 나와줄 확률이 있고요. 짧은 구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이제 이전에 지켜줬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일단 지지해 주는지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저는 티플렉스는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성장성 훌륭하고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도 분명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제가 항상 수급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죠. 티플렉스 보시게 되면 항상 이러한 강한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반응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었어요.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좀 더 실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5,000원에서 5,500원 정도까지의 1차 목표가는 설정을 하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신다면 이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좀 수익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티플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리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걱정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이 종목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성장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여유 있게 보신다면 5,000원대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티플렉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오랜만에 히토를 봤고요. 이번에는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카카오뱅크요. 네, 카카오뱅크. 요즘 분위기가 안 좋죠. 자,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45,000원요. 아, 그러면 소실이, 한 4월 이쯤 매수하셨습니까? 예,
아, 그러시군요. 비중은요? 30%요. 30%.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십니까? 아, 이거 뭐 희망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거 뭐 손절할 수도 하도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냥 예. 전체 차트를 보면은 진짜 이거 상장한 이후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저가고요. 예, 28,600원까지 오늘 또 장중 최저가를 다시 한번 또 갱신해버리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 해서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지 모멘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께 진단받고 싶으세요? 아까 네, 윤겸 전문가고요. 우측 좌측이라 좌측. 아, 저 말고? 우측이죠, 우측. 아니죠. 네, 윤겸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카카오뱅크 비중도 많고요. 그리고 45,000원대면 들어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좀 걱정되는 상황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카카오뱅크 또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신 편이시네요. 30%면 참 적지 않은 비중으로 이제 45,000원에 지금 물려 계신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그룹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 기업들의 지금 주가들이 계속 하방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좀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그룹은 뭐 이제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쁜 표현이라면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이제 어떤 그런 실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 그런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기업의 이 어떤 실적 부분이 지금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카카오 미용실까지 진출하는 동네 미용실까지 동네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그런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또 전 정부에서 상당한 이제 규제 부분의 대상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그룹의 전반적인 그런 계열사들이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외형이라든지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지금 너무 이제 프리미엄만 과도하게 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악재 시장 상황과 겹쳐서 카카오그룹하고 본연의 가치를 못 내는 부분 때문에 또 결합돼서 이런 주가들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카카오뱅크도 지금 안타깝게도 너무 좀 외형적으로 좀 가치 부여가 프리미엄이 너무 좀 거품이 있다.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 문제고요. 또 성장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성장성을 갖다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과 금융 상품 그런 부분이 좀 부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1년 8월에 상장해서 이 8월 한 달만 고점을 찍고 94,000원 찍고 연달에 의해서 계속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28,000원 950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많고 또 진입단가도 좀 높다 보니까 저도 지금 함부로 지금 선절하라는 말씀은 제가 감히 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 카카오뱅크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이런 건 전반적인 정보 조언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그런 가치에 비해서 실제적인 성과라든지 실적 부분이 좀 미미하고 너무 이제 포장만 좀 과하게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카카오라는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그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그 모든 사람의 뇌리에 각인시킨 부분이 크지 않나. 그 이름에 비해서 그만큼 어떤 기업이 어떤 활동성이나 성과, 실적 부분이 좀 미미하다. 그리고 또 금융 이 상품에 있어서 좀 부재가 많고 그 기존의 메이저급 금융 업체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 인프라 상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고. 그래서 지금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라든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라면은 카카오뱅크가 이제 하반기, 3분기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놔야 됩니다. 은행이 대출 이자로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기업 대출이라든지 대출 상품을 많이 강화해야 되고요. 기존의 또 메이저 금융 업체들 금융권에 걸맞게
변화를 좀 시도해야 되고 뭔가 실적으로 매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 상황이 또 이제 어떤 악재가 좀 거치면서 그때 또 이런 여러 가지 개혁적인 부분, 이런 상품 출시라든지 이 상품 출시를 통해서 실적을 내는 뭔가 성과를,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와야지 주가가 또 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 그룹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IMF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IMF 때 97년 때 금융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뭐 국민들이 고통에 전 나라의 경제가 진짜 최대의 국난을 겪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대기업들이 대마불사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이제 무차별 차익 경영을 해서 뭐 대우 같은 경우 뭐 세계 경영한다고 그래서 막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고 또 모든 그 기업들이 뭐 무한 성장을 환상에 젖어가지고 무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확장한 그 계열사 기업들이 실적, 성과를 못 내고 그냥 외형만 덩치만 키우다 보니까 그런 외환위기가 또 오는 큰 주범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카카오그룹도 예전에 그 IMF 때 그런 그 대그룹들 기업들의 문어발 확장 그런 부분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재현되고 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뱅크는 이제 하반기에 어떠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상품 그런 부분을 갖다 이끌어내가지고 시장에서 인정받고 실적으로 보여주고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전반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좀 하반기도 좀 쉽지 않다라는 평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하신 투자자분께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한다는 거는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시장 상황이 재편되는 부분하고 이 카카오뱅크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선점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카드를 꺼내는 그런 시점을 봐가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렇다고 카카오뱅크가 쉽게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좀 평가하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카카오뱅크의 변화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추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대응하시기가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가격 전략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하라. 뭐 예를 들어서 2만 5천 원이 내놓으면 손절하라. 그런 말씀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한 가격 차이도 있고요. 비중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들고 가시면서 시장상 지켜보시면서 견디는 그런 상황을 좀 시간을 가져야겠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상품도 나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반등을 해서 상승할 수 있어갖고 본저가까지 온다면은 또 그때 상황을 보면서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가는데 어떠한 이제 본저가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먹는 게임에 지금 돌입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지켜보시면서 견디면서 기다리시라라는 추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손절보다는 우선은 매수가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없는 손절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카카오뱅크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예. 워낙에 주가 많이 내려가 있고 손쓰기 참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참 대응 전략도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서 앞으로 좀 인내 시간 잠깐만 견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마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네. 자, 마녀님이 현대건설을 갖고 계시는데 6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높네요. 지금 주가가 4만 원 조금 넘거든요. 28% 비중이시고 언젠가 봤더니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4년 전 개물림,
김 부탁.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씀. 여기서 걔는 파생 접사, 접두사입니다. 아나운서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 일단 사실 주가 탄력 좀 받나 했다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까 싶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요 얘기 나오면서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건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영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영길 전문가님, 현대건설 4년 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자, 그런데 지금 주가 손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을 품어볼 만한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건설이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뭐 말씀 주셨던 뭐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도 했죠. 그러면서 이 건설사들에 대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보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주권들이 밀려있던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밀려있던 수주권들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 건설사들의 실적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띄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네온시티, 지금 이제 뭐 현대건설이 이 사우디가 이제 새롭게 이 네온시티를 이제 만들다라고 하면서 이 터널 공사를 수주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우디가 돈을 또 굉장히 이번에 이 기름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건설에 대한 부분도 현대건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실적이 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지금 최근에 수주량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면서 이제 창사 이래 최초로 이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7조 원 수주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또 주가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은 전체적인 지금 현재 건설주들 전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반응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뭐 탄력이 나왔던 뭐 일성건설이나 뭐 범해안건영 등등 이제 이 전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된 이제 이런 관련주들도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까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워낙에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더딜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앞선 구간에 이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될 구간이 너무나도 많죠.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매물대에 한번 부딪히면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또 매물대를 뚫어주고 자리를 잡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현대건설은 조금은 길게 봐야 될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대건설 이 현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눌렸을 때 매물대가 이 구간에 상당히 좀 두텁기 때문에 한번 눌리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 눌렸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현재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건설사들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건설 수주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또 반영이 되면 충분히 또 이 주가를 꺾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눌려주는 구간에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고 이제 이 목표가를 대략 4만 원 후반대에서 5만 원 정도 근처에서 정리를 하는 그러한 구간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조금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셨고 항상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조금은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4년을 기다리셨지만 앞으로 더 이 긴 기간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일단은 좀 눌렸을 때 추가 매수 한번 하는 거 이제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를 한 4만 원 후반대에서 5만 원 정도 잡고, 그 정도 구간 왔을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비중 덜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이 나와줄 때에는 일단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남은 비중으로 하여금 다른 종목 돌리다가 추가 매수 구간 슬슬 할 만한 구간 나와줬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만약 또 계속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전략으로 가면은 또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진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좀 냉정하게 딱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할 만한 구간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 조금 약간 낮춰놓으시고 그 다음 목표 주가는 4만 원 후반이나 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잡고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놓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에서 또 한번 수익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만연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시간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많이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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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이었습니다. 뭐였죠? 메아리가 많이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윤겸 전문가님 산 위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우셨나 봐요. 자, 메아리 이렇게 많이 들어봤고요. 예. 자,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제 꼭 명심해 주시고요. 네, 7월도 뭐 쉽지 않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또 세부적으로 또 가는 종목은 가고 뭐 아까 유행커도 얘기했지만 네. 트렌디한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네, 또 여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저희 토마토 TV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